자, 그럼 이번에는 앞서 살펴봤던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기반해서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확률의 범위와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해볼 거거든요. 결국 이 화면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결론은 여기 세 줄 안에 다 요약이 돼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맨 윗줄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 나머지 내용들도 다 무슨 말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거라서 바로 첫 번째 줄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.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는요, 그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사건 A의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.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 이상 1 이하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, 그 왜 그런지 바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.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는 그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게 돼 있죠. 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공사건과 사건 A와 표본 공간 또는 전 사건 간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집합 간의 포함 관계 속에서 가운데 껴있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하게도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하,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상일 수밖에 없겠죠.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니까 여기 바로 0 적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인 건데요,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생각할 때는 표본 공간이 공집합이 아닌 유한집합인 경우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NS가 기본적으로 0일 리는 없습니다. 그러면 NS는 양수겠죠. 그 양수 NS로 이 성립하는 부등식의 각변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, 그렇게 식 정리해보면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, 자, 그렇게 되면은요, 얘가 지금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죠. 그 사건 A의 확률이 0 이상 1 이하이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밝혀지면서, 자, 이 과정을 쭉 거쳐본 결과 우리가 앞으로 구하게 될 모든 확률 자체가 자, 이 범위 안에서 계산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수 있겠죠?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 내용 보는데,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린 전 사건이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. 그 사건은 표본 공간과 같은 사건일 것이고, 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, 공사건의 확률은 0이라는 건데, 자, 이 내용 한꺼번에 한번 챙겨보죠. 일단 어떤 시행에서 A란 사건이 있는데, 자, 그 사건이 그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, 표본 공간과 같은 사건이라고 상황을 가정을 좀 해봅시다. 그렇게 상황을 가정하고 나면 그때도 사건 A의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? 자, 근데 이 가정한 상황에 따르면은 사건 A가 표본 공간과 같기 때문에 이 값이, 자, 이 값과 같을 수밖에 없죠. 사건 A가 표본 공간이다고 자, 우리가 가정한 상황이니까요. 그러면은 이 최종 값은 1로 계산이 되면서,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 A의 확률은 1로 계산되게 돼 있네요. 그 결론을 줄여서 얘기하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? 그리고 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, 공사건에 대해 또 얘기를 해보자면, 이번엔 어떤 시행에서 자, 또 A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과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. 상황을 그렇게 가정하게 되면요,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자, 또 이렇게 계산될 텐데, 이번에 이 가정한 상황에 따르면 사건 A가 공집합이면서 지금 여기 식에서 분자가 그냥 0이겠죠. 그래서 이 가정한 바에 따르면 사건 A의 확률이 자,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요, 그 값은 0으로 최종 계산되게 돼 있죠.
자, 그렇기 때문에 사건 A가 만약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이라면 그때 그 사건 A의 확률은 0이게 돼 있어. 이 말을 줄이고 줄여 얘기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, 그 마지막에 살펴본 이 두 줄의 내용은 사실 뭐 직관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이자면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말 그대로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00%겠죠. 자, 그러니까 확률이 1인 거고,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말 그대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일 수밖에 없는 건데, 그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자 들어둘 수도 있는 내용을 그래도 이 확률이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식과 함께 따져본 거고, 이렇게 해서 수학적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.